지은은 작은 원룸 계단을 오르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살이 되도록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죠. 대학도 나오지 못했고 특별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 버텨왔지만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날 저녁 우연히 들린 동네 카페에서 작은 강연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의 뒤편에 앉은 지은은 강연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세상은 내가 믿는 만큼 나에게 응답한다는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믿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집에 돌아온 지은은 밤새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특별한 재능은 없지만 어릴 때부터 요리만큼은 자신 있었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 아버지와 남동생을 위해 밥을 해왔거든요. 정갈하고 따뜻한 한 끼 식사, 그것만큼은 누구보다 잘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은은 청년 창업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서류를 준비하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내가 뭘 할 수 있겠냐며 비웃었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죠. 몇 달 후 마침내 지원금과 대출을 받아낸 지은은 동네 한쪽 모퉁이에 자리한 작은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지만 지은에게는 꿈이 시작되는 곳이었어요. 낡은 테이블과 의자를 중고로 구입하고 정성스럽게 닦고 또 닦았습니다. 벽에는 손글씨로 따뜻한 밥 한 끼라고 적은 종이를 붙였죠. 개업 첫날 지은은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누가 올까? 맛있다고 할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첫 손님이 들어오는 순간 모든 잡념이 사라졌어요. 정성껏 준비한 된장찌개와 갓 지은 밥, 여러 가지 반찬을 정갈하게 차려내며 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꿈꿔왔던 순간이었죠. 개업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지은의 작은 식당은 서서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우린 멸치 육수와 직접 담근 김치,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이 담긴 한 끼가 동네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끌었죠. 아침 일찍 출근하는 직장인들부터 점심시간 근처 상인들까지 하루하루 단골 손님들이 늘어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은의 눈에 특히 띄는 손님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혼자 찾아오는 할머니였습니다. 언제나 깔끔한 옷차림의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말수가 적어 이름도 모르는 채 몇 주가 지났죠. 지은은 마음속으로 할머니라고 불렀는데 어느 날 우연히 다른 손님이 서명자 할머니라고 부르는 걸 듣고 나서야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자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셨어요. 된장찌개를 주문하시면서도 맛있게 해주세요라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고개만 끄덕이셨죠. 하지만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면 어김없이 지은의 손을 꼭 잡고 고맙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명자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지은은 바쁜 와중에도 명자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손님이 적은 오후 시간에 명자가 오시면 잠시 테이블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별것 아닌 일상의 대화였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조금 일찍 오셨네요? 라고 지은이 물으면 명자는 응, 집에 혼자 있으니 심심해서라고 답하시곤 했어요. 그런 대답을 들을 때마다 지은은 가슴 한편이 짠해졌습니다. 아마도 명자에게 이 작은 식당이 단순한 식사 장소가 아니라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명자는 지은에게 이 집 음식은 왜 이렇게 맛있지? 라고 물었습니다. 지은은 웃으며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그냥 정성스럽게 만들 뿐이죠라고 답했어요. 그러자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래서구나. 마음이 느껴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명자의 말에 지은은 큰 힘을 얻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때로는 지겹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이런 따뜻한 마음의 교류가 있기에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식당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일상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찼죠. 식당을 연 지 1년째 되던 어느 날 지은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건물주가 갑자기 찾아와 다음 달부터 월세를 2배로 올리겠다고 통보한 것이었죠. 지은은 깜짝 놀라 왜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지만 건물주는 요즘 이 동네 상권이 좋아지고 있거든. 다른 프랜차이즈에서도 문의가 많이 와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2배로 오른 월세를 감당할 수 없었던 지은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아직 창업 대출도 다 갚지 못한 상황에서 월세까지 올라간다면 도저히 버틸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지은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몇 번이고 계산해 봤지만 어떻게 해도 수지가 맞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더욱 냉담했어요. 그러니까 내 주제에 창업이 가당키나 해라며 혀를 차는 사람들, 처음부터 무리였어라며 고개를 젓는 사람들, 지은이 그동안 쌓아온 작은 성취들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이제 그만 접고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라라고 강하게 말했죠. 며칠 동안 지은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손님들 앞에서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려 애썼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포기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폐업 신고를 하러 가야 할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할 방법이 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명자는 지은의 변화를 금세 눈치챘습니다. 평소와 달리 어둡게 굳어진 표정, 억지로 짓는 미소, 그리고 자주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며 무슨 일이 있나?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은은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 답했지만 명자의 따뜻한 시선을 받으며 마음이 약해져서 결국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라며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죠. 명자는 가만히 지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힘들겠구나라고 말하며 지은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날 이후 지은은 본격적으로 폐업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에게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할지, 가게 정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꿈에 그리던 식당이 이렇게 끝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밤마다 지은은 천장을 바라보며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라는 자책감에 시달렸어요. 지은이 폐업을 고민하던 그 주 금요일 명자는 평소보다 일찍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식사를 주문하지 않고 조용히 지은에게 말을 걸었어요. 잠시 나랑 가줄 수 있겠니? 지은은 의아해하며 앞치마를 벗고 명자를 따라 나섰습니다. 명자는 말없이 걸어가기 시작했죠. 지은은 뒤따라가며 할머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지만 명자는 그저 조금만 따라와 봐라고만 답했습니다. 10여 분을 걸어 도착한 곳은 지은의 식당에서 그리 멀지 않은 큰 길가에 위치한 현대적인 빌딩이었어요. 빌딩 1층에는 넓은 상가 공간이 있었는데 아직 임대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명자는 그 앞에서 멈춰 서더니 여기 새가게 자리로 어떨까? 라고 물었어요. 지은은 당황스러워하며 할머니, 농담이시죠? 이런 곳은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명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들어가서 한번 보자라고 했죠. 관리사무소에서 열쇠를 받아온 명자는 지은을 안내했습니다.
넓은 공간, 깨끗한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이 인상적이었어요. 지은은 넋을 잃고 둘러보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이런 곳은 제가 꿈도 꿀 수 없어요. 보증금도 월세도 감당할 수 없거든요라며 지은이 고개를 저었죠. 그러자 명자는 처음으로 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살아왔어.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명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은은 점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 소박하게 차려입고 혼자 식사하던 명자가 사실은 이 빌딩의 소유주였다는 것이었죠. 자식들은 다들 외국에서 살고 있고 나는 그냥 혼자 지내는 게 편해서 그렇게 살아왔어라고 명자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네 가게를 다니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 들었어라며 명자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자네처럼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에게 투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명자를 바라보았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아직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는데. 라고 말하자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증명했어.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명자의 제안을 받아들인 지은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설렘과 걱정을 동시에 안고 있었습니다. 이전 가게보다 3배는 넓은 공간에서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명자는 천천히 해도 돼. 급할 것 없어라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죠. 새 가게 준비는 생각보다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명자는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해주며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어요. 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취향을 마음껏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무톤의 테이블과 의자, 벽면을 장식하는 소박한 그림들, 그리고 정성스럽게 가꾼 작은 화분들이 공간을 채워갔죠. 가게 이름도 새로 정했습니다. 하루 한 끼 따뜻하게라는 이름이었어요. 명자가 자네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제안한 이름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이름이 마음에 쏙 들었죠. 간판을 달고 나니 정말 새로운 출발이라는 실감이 났습니다. 개업 소식이 동네에 퍼지자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이어졌어요. 이전 가게의 단골 손님들이 축하한다며 화분을 들고 찾아왔고 근처 상인들도 잘 되길 바란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특히 서명자 할머니의 도움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알려지자 사람들은 더욱 따뜻한 관심을 보였죠.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라며 눈물을 글썽이는 손님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구나라며 감탄하는 사람들. 지은은 그런 반응들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식당 운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 가게의 첫 주는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습니다. 넓어진 공간 덕분에 더 많은 손님들을 맞을 수 있었고 쾌적한 환경에서 더욱 정성스럽게 요리할 수 있게 되었죠. 명자는 여전히 일주일에 3~4번씩 찾아와 같은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셨습니다. 할머니,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지은이 말하자 명자는 내가 더 고마워. 이런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줘서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사실 나도 이런 일을 해보고 싶었는데 혼자서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 명자의 말에서 지은은 새로운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사람의 만남이 서로에게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새 가게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명자는 지은에게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자네와 같은 젊은 사업가들을 더 찾아보고 싶어라며 눈을 반짝였죠. 지은은 어떤 뜻이세요? 라고 물었고 명자는 젊은 사업가 발굴 프로젝트를 시작해보자라고 말했습니다. 명자의 계획은 단순했지만 의미 깊었어요. 자신이 가진 자원을 활용해 진정성 있는 청년 창업가들을 찾아 투자하고 그들이 성공하면 그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돈을 버는 것보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 라고 명자는 설명했죠. 지은은 처음에는 제가 그런 큰일을 도울 수 있을까요? 라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자네가 바로 그 첫 번째 성공 사례잖아. 누구보다 젊은 창업가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거야 라고 격려했어요. 그 말에 지은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지역의 청년 창업가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지은의 식당을 거점으로 삼아 매월 한 번씩 청년 창업자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하기로 했죠. 첫 모임에는 5명의 청년 창업가가 참석했습니다. 핸드메이드 액세서리를 만드는 28살 김소영,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32살 이준호, 친환경 생활용품을 개발하는 29살 박민정까지 모두 지은처럼 작은 자본으로 시작했지만 진정성 가득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명자는 그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며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솔직하게 말해보세요라고 격려했습니다. 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멘토링과 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명자는 점점 활력을 되찾아갔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지내던 일상에서 벗어나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죠. 이런 기쁨이 있는 줄 몰랐어라며 명자는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지은 역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창업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모습에서 큰 보람을 느꼈어요. 수익의 일부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 프로그램과 청년 창업 지원금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돈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었죠.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라고 지은이 말하자 명자는 그래, 이게 바로 진짜 투자야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반년이 지나자 하루 한 끼 따뜻하게는 단순한 식당을 넘어서 지역의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어르신 무료 식사의 날로 정했고 매월 마지막 토요일은 청년 창업자 네트워킹 데이로 운영했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무료 식사 프로그램은 특히 큰 호응을 얻었어요. 명자가 나이 드신 분들이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드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라며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매주 20분 정도의 어르신들이 오셔서 정성스럽게 준비된 식사를 드시며 서로 담소를 나누셨죠. 처음에는 무료 급식이라는 말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하지만 지은이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식사하는 게 저희에게도 큰 기쁨이에요라며 진심으로 말씀드리자 점차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느새 어르신들끼리 수요일에 또 만나요라며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죠. 청년 창업자 네트워킹 데이도 점점 규모가 커졌습니다. 처음 5명으로 시작했던 모임이 이제는 20명이 넘는 청년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었어요. 서로의 사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하며 때로는 실패담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명자는 이런 모임에서 단순히 투자자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선배로서 따뜻한 조언을 해주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성만은 잃지 말아라는 명자의 말은 젊은 창업가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은 역시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며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고 격려했죠. 이런 활동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세대를 잇는 따뜻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고 방송국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지은과 명자는 우리가 하는 일이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라며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가장 보람찬 순간은 프로젝트를 통해 도움을 받은 청년 창업가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김소영의 핸드메이드 액세서리는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며 직원을 고용할 정도로 성장했고, 이준호의 배달 서비스는 다른 지역으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심은 씨앗들이 꽃을 피우고 있네라고 명자가 말하자 지은은 할머니 덕분에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죠.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어느 가을, 오후 명자는 평소처럼 지은의 식당 한켠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물든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죠. 지은은 명자 옆에 앉으며 무슨 좋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명자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자네 덕분에 말년에 꽉 찬 인생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됐어라고 말하며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혼자 살면서 그냥 조용히 시간만 보내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니. 지은은 명자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가 제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에요라고 답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문득 지은은 몇 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30살의 자신, 꿈조차 꿀 수 없다고 여겼던 그때의 모습 말입니다. 지금의 자신은 단순히 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명자 역시 변화했습니다. 혼자 조용히 살아가던 70대 노인에서 젊은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인생 선배가 되었어요. 두 사람의 만남이 서로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하셨어요? 라고 지은이 물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저으며 전혀 몰랐어. 그냥 따뜻한 밥 한 끼가 좋아서 찾아갔을 뿐인데 라고 답했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운명이었나 봐.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어르신들과 젊은 창업가들이 하나둘씩 식당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이곳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어울리는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들과 대학생들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창업가들이 어르신들께 사업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죠. 지은은 이 모든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꿈꿨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를 가진 성공이었습니다. 명자는 마지막으로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세상을 믿는 만큼 세상이 응답한다고 했지? 정말 맞는 말이었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할머니와 함께라면 더 큰 꿈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답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로 시작된 기적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